뉴스가 나올 때 그 뉴스가 악재의 성격이 있고 호재의 성격이 있는 뉴스가 있는데, 악재가 정말 악재인 경우가 있고요. 또 악재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정말 호재인 뉴스가 있고 호재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을 자꾸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레벨을 여러분들이 올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주식을 이제 보고 정말 그 주식을 준비를 해 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기업을 보고 그 기업이 과연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 판단을 할 때는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도 되기도 하죠.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금에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내공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투자에 그냥 먼저 진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투자하면 돈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을 높이려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경험치를 자꾸 올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하시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경험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 손실이 나는 경험은 좀 최소화시키고 수익이 나는 경험을 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나는 경험을.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그런 경험치에서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주식시장을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카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막 소통을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1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20대 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30대 분들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40대 분들도 오시고.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50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50대 분들 많은 것 같고, 6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0대 분들, 60대 분들, 그리고 이제 40대 분들, 요 연령층이 제 유튜브를 많이 들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70대 분들도 좀 종종 계시고, 80대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 요 분들이 좀 많고, 20대, 30대 분들은 종종 오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투자의 스타일을 보면, 투자 스타일을 보면, 매매 스타일이나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오셨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카톡방에 오시고 나서 질문을 하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 한 2년 가까이, 1년 6개월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의 주도주를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또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급 기업들을 또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 지금 카톡방에 오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 발 빠르게 만나보실 분들은 이렇게 카톡방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카톡방이 오픈 무료 카톡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카톡방을 이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카톡방에서는 저랑 이제 또 장중에 이렇게 제가 실시간 이렇게 뭐 시장의 특징주라든지, 또 그날의 상한가라든지, 또 그날 시간의 급등 기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좀 핵심 내용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보시면은 뭐 지금 카페가 블라인드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모두의 게시판에 여러분들 글을 다 남겨보실 수도 있고, 황금백서 수료생분들은 황금백서 수료생 토론방에다가 또 글을 다 남길 수도 있고요. 출석 체크 이런 데도 이제 글을 다 남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 보면은 성공 후기 같은 것도 많은 글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글 남긴 거 볼까요? 2018년도네요, 그죠?
2018년도 9월 20일. 이거는 이제 역사거든요, 역사. 여러분들 직접 글을 남겨 놓으신 거니까. 이때 산이님, 그 다음에 킹콩님, 슈팅스타님, 바바야님, 뭐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자주 보는 이름도 있네요, 그죠? 두리두리님, 꾸미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이게 벌써 2018년도니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벌써 2년 전이죠.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하고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곳을 2년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때였었죠. 2018년도니까 이때였었죠. 그죠? 거의 그때 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2000포인트 막 왔다 갔다 했었죠.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때도. 자,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주가가 막 흔들리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막 밑으로 흔들었다가 보시면 뭐 이렇게 밑으로 막 심하게 흔들렸다가 또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좀 심하게 흔들렸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려요. 그죠? 심하게. 흔들릴 때는 같이 심하게 흔들리는데, 근데 올라갈 때는 지수가 조금만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면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게 다르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주급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씨앗을 많이 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좀 같이 흔들리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주도주급 기업들은 팍 치고 가버려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여러분들하고 그때 많이 했던 기업들 잠깐 뭐 몇 종목 살펴보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막 이런 2018년도, 2019년도 많이 했던 기업들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신풍제약 이런 것들 2018년도, 2019년도에 신풍제약 이런 거 막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많이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지수는 흔들렸는데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수익률이 여러분들 보시면 저점에서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6,000원 초반 가격대 잘 준비하셔가지고 뭐 최고점은 거의 25,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400%에서 500% 가까운 이런 수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보시면 이제 어떠한 뉴스가 발생을 하죠. 뉴스가 발생을 하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뉴스가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막 신풍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신풍제약이 앞으로 신풍제약이 앞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기억나시는 분들 7번. 2019년도 초반에도 그랬었고요. 2019년도 뭐 7월달, 8월달도 그랬었고 10월달에도 그랬었고요.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2010대도 여러분들한테 신풍제약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판단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뉴스만 보면 안 되고요. 그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돼요. 성장성하고 자 그리고 플러스 성장성 플러스 기업의 기술적인 흐름. 그 기술적인 흐름이 이제 차트죠. 차트. 성장성과 기술적인 흐름 그게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의 흐름과 그 다음에 플러스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장성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자,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그 기업의 향후 미래 비전, 미래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든지 좀 성장성이라든지 이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는지 그런 성장성을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자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성장성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성장성을 체크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성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성, 미래 성장성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싸게 사야 되거든요. 싸게. 그러면 싸게 살려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죠. 뉴스가 나오면 뉴스가 호재의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호재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호재의 뉴스에 가면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호재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주가를 밑에서 준비한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한 그런 호재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볼 때 재료를 볼 때 여러분들 이 재료가 시장에 이미 많이 가공이 돼서 많이 알려진 뉴스인가? 많이 알려진 뉴스라 그러면 그거는 뉴스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뭡니까? 뉴스나 재료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뉴스가 뉴스로서 가치를 가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야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속보라 그러죠. 그죠? 예, 보통 속보라 그러죠. 속보라든지 뭐 이렇게 단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재료라든지 뉴스가 남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알거나 한 발 빨라야 되고, 예, 그 뉴스나 재료가 시장에서 평가가 되었는지 평가가 안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적인 그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성장성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볼 때 과연 이 뉴스가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외국인도 있고 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인지 아니면 지금 막 이제 알려지고 있는 뉴스인지, 그리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황금백서 저희가 카톡방에 좀 일찍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황금백서 특강에 다 참여를 하신 분들은 그러한 제가 이제 스킬을 그냥 아주 쉽게, 그죠? 아주 쉽게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장성, 성장성,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위치, 기술적인 분석의 타이밍,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분석. 자, 이 기본적인 분석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업이 과연 이 기술적인 타이밍은 조금 싸게 사기 위함인데 시장에서 일반 대중들보다 싸게 진입하기 위한 그런 테크니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 분석은 왜 하냐?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10,0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시장에서 그 기업이 지금 뭐 7,000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00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싸잖아요. 그죠? 싸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자산 가치가 10,000원짜리의 자산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 7,000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도전을 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30평짜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남의 아파트 30평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20억 정도 하는데 갑자기 급매물이 나와서 강남의 아파트가 13억 정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급매물이 나오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지금 20억짜리 하는데 갑자기 13억의 급매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분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성장성적인 부분과 플러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부분, 자,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한다.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내공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죠? 시장에. 강남의 아파트는 얼마고, 잠실의 아파트는 얼마고, 방배동 아파트는 얼마고, 성수동 아파트는 얼마고, 왕십리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고, 종로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마포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고, 목동의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싼지 비싼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그 전체적인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비싼지 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내공을 키워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아파트가 싸요. 그냥 싸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내공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간다는 거죠. 주가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봤었죠. 그죠? 많은 수익을 뭐 여러분들 작게는 300%에서 500% 막 수익을 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뭐 렘데시비르 해가지고 렘데시비르가 최근에 불과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시장에서 뭐 효과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효과가 좀 많이 밀렸어요.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또 이렇게 렘데시비르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이렇게 뭐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굉장히 또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 연구소 소장은 29일 이제 현지 시간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자,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이후 미국 정부의 임상 실험을 통과한 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자, 29일 CN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요런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렘데시비르 임상실험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 요러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뭐 그 이번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한 64% 정도가 이제 임상적 회복 효과를 보였고 치료를 받고 나서 한 14일 만에 64.5%가 긍정적인 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집중 투여를 한 그 환자들한테는 53.8% 정도가 이렇게 그 긍정적인 회복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64% 정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거고 나머지 35.5%는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3.8%가 집중 투여한 환자 53.8%가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나머지 46.2%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추가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그냥 기사 제목만 보면 기사 제목만 보겠습니다. 자,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의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 자, 그럼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누구나 개인 투자자분들 누구나 이거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주가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에는 그죠? 그리고 내용들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그 내용에 약간의 이제 그거를 좀 그 맥을 좀 짚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목만 보면은 긍정적인 뉴스라고 이렇게 뭐 이 렘데시비르 기사가 엄청나게 막 도배가 됐죠. 지금 보면 한국경제에도 나왔고 파이낸스 뉴스에서도 나왔고 막 이렇게 막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면 주가를 봐야겠죠. 그죠? 예, 주가를. 뉴스가 긍정적인 뉘앙스의 뉴스라 하더라도, 자, 주가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진원생명과학인데, 자, 이 진원생명과학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지금 요 위치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21% 떨어져서, 지금 급등선에, 이게 지지 라인 부분에서 지금 딱 걸쳐 있는데,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뉴스가 나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진원생명과학 자체적으로 뉴스를 본다 그러면, 예, 보시면, 자, 유상증자가 또 결정이 됐어요. 그죠? 예, 진원생명과학,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이렇게 시설 자금 해가지고 운영 자금 해가지고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한 200억 규모의 또 이런 유상증자의 공시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그럴 때 이제 저점에서 얼만큼 올라갔느냐, 일단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내가 만약에 공략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 들어갈 거라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고, 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가를 막 이렇게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막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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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때 아무리 호재성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 뉴스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아니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타자에 딱 섰어요. 그럼 공이 올 거 아니, 투수가 공을 던지죠. 그러면 보통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을 친다고 해도 그게 안타가 될지 아니면 그냥 헛스윙이 될지, 그리고 정말 공이 잘 맞아서 홈런으로 날아갈지 그건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준,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타이밍, 좋아하는 구간, 그 다음에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방망이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보 투자자분들은 일단 그 기준이 일단 없는 게 문제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 기준이 일단 없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사버리죠. 그냥 뉴스 보고 누가 좋다라고 하면 기가 두 개기 때문에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팔랑팔랑, 기가 좀 이렇게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특징이 안 그런 것 같지만 누가 좋다더라. 막 거기에 막 기가 이게 쫄깃하면서 기가 팔랑팔랑 그렇게 거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냥 사버립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건 문제인데, 아무튼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기준이 없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호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는 그런 분들도 그냥 참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가가 더 갈 것 같으니까. 본인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 본인의 기준이 있지만 주가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좀 잘하시는 분과 잘하시는 분과 또 실수하는 분들의 그 차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잘 하시려면 절제를 하실 수 있어요. 절제.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아야 된다는 거죠.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제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 기준이 있는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 기준이 자꾸 이게 변질이 되죠. 기준이
기준이 변질이 됩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이제 하시면서 그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장이 이제 안 좋거나 갑자기 그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기준에 위반되는 그런 종목을 자칫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인지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약간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또 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뭐 한 10년, 10년, 20년 하신 분들,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뭐 10년, 20년 동안 시장에 이제 아픈 경험을 많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손실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손실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 손실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고 손실이 안 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기본적인 분석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공격적인 투자자야.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 뭐 체크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젠가 한 번은 꼭 당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 기술적 분석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준에 왔을 때만 그런 자리에서만 도전을 하셔야 그리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떠 있는 자리에서 사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공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지. 바닥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사면요. 이런 데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반등이 나올 때 이번에 뉴스가 나와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아무튼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자리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욕심 내지 마시고요. 안전한 자리로 여러분 안전한 자리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전한 자리는 황금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 가까운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자꾸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막 급해서 막 올라가서 이런 데에서 막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소개로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 보시면 막 이런 데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이제 저걸 하셔야겠죠, 그죠? 빨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하시고 그 기준을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간 기업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근에 막 급등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뭐 한국알콜.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자, 이렇게 뭐 금요일날 14%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죠.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죠? 기본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시장의 확장성, 그 다음에 성장성. 사실 이때는 그렇게 성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죠? 이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성장성이 그렇게 대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치가 주가가 쌌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정말 정직하게 줬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정직하게 줬죠. 아주 정직하게 줬죠. 아주 정직하게 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그죠? 매수, 매수, 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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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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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수익 이 구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